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9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산불이 돌풍을 타고 번지는 가운데 추가로 다른 산불들이 이어지면서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LA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발표한 12개 우선 추진 법안들 중에서 절반인 6개나 국경이민 단속 강화 법안들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소유주 34%가 집을 팔 생각이 절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동산 포털 레드핀이 리서치 업체 입소스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한 보수단체가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사우스센터 더블트리 호텔에서 시애틀 애국동포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중서부 지역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회로 토요일 오전 11시 알링턴 하이츠 소재 철치 오브 더 인카네이션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새해를 맞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일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평화운동단체가 미국 주요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는 뉴욕타임스에 가자지구 전쟁을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로 표현한 온라인 광고를 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를 전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산불이 돌풍을 타고 번지는 가운데 추가로 다른 산불들이 이어지면서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LA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전날 오전 LA 해안가 부촌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근 이 일대에서 불고 있는 국지성 돌풍 산타애나로 인해 통제 불능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7일 밤 캘리포니아주 이튼과 허스트에 이어서 8일 아침 우둘리에서도 각각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간밤에 어둠과 강풍 여파로 진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불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 수는 5명이지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당국은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소방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재난지원금 지급을 승인했고 현재 연방 소방장비와 인력이 LA 일대 화재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발표한 12개 우선 추진 법안들 중에서 절반인 6개나 국경이민 단속 강화 법안들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이민자들이 물건만 훔쳐도 구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체포되는 범죄 외국인들의 미국 내 석방을 금지하고 사법당국 요원들을 공격하는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며 피난처 도시들의 비협조 시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고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차단하는 법안들로 표결에 붙여집니다.
2년 동안 독주 시대를 연 공화당이 하원에서 우선 추진해 표결에 붙일 12개 법안들을 제시하면서 절반이나 되는 6개 법안들을 국경 이민 단속 강화 법안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표결에 붙여 연방 하원에서 가결한 법안은 서류 미비자들이 이제는 물건을 빼앗는 강도, 물건을 훔치는 절도 등 덜 위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금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화당 하원은 이어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셋째, 연방은 물론 로컬 사법당국 요원들을 공격하는 외국인들은 신속 추방시키는 법안도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넷째로 운전 중 경찰 차량을 따돌리고 도주하는 외국인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합법 거주민과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들까지 형사범죄와 이민법 위반자로 기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우선 추진하게 됩니다. 다섯째,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이 연방 이민당국에 협조하기를 거부할 경우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세이브 법안도 존슨 하원 의장이 주도하고 있어 우선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소유주 34%가 집을 팔 생각이 절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동산 포털 레드핀이 리서치 업체 입소스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27%는 앞으로 10년 후쯤은 고려해 보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4%는 5에서 10년 안에 생각해 보겠다고 응답했고, 반면 3에서 5년 안에 집을 처분하겠다와 3년 안에 집을 팔 것이라고 한 답변은 각각 8%와 7%에 그쳤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을 팔 생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베이비 부머 중 43%는 앞으로 집을 팔 생각이 절대 없다라고 응답해 평균치인 34%였던 X세대와 28%를 기록한 밀레니얼 Z세대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한편 레드핀은 현 주택 소유주 중 상당수가 주택 처분을 꺼려 지난해 미국 주택 소유권 변경 비율이 1000채당 25채를 기록했고 10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한 보수단체들이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사우스센터의 한 호텔에서 시애틀 애국동포 시국선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한미연합과 시애틀 이북 오도민회, 한미동맹 USA 재단과 자유통일포럼, 해병동지회, 한미애국단체연합 등이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중서부 지역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회로 토요일 오전 11시 알링턴 하이츠 소재 철치 오브 더 인카네이션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을 모셔서 행사의 취지와 자세한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는 손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조국의 국민들과 그리고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피와 눈물 속에서 일궈놓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외 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자부심으로 지켜보던 우리 동포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대통령이 주술과 미신에 빠져 있는데도 보수 기독교인들과 일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분을 옹호하면서
비상식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놓는 것을 보며 목사로서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서부 지역에 뜻을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시국 기도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네, 혹시 행사 일시와 장소를 소개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기도회는요,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1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리고요. 장소는 알링턴 하이츠에 있는 Church of the Incarnation 교회입니다. 현재 이 기도회의 뜻을 모아서 이름을 올려주신 목사님들이 42분이 계시고요. 일리노이, 위스콘신, 아이오와 그리고 인디애나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번 기도회는 목회자들이 주최하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자이든 아니든 저희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42명의 목회자님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숫자가 또 대단한 숫자인 것 같아요. 네,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네, 이 일로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상처와 아픔이 있고 때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셔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또 상처 입은 모든 분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로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새해를 맞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일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베들레헴 대학 총장인 존 파이퍼 목사는 최근 한 웹사이트에 게재된 팟캐스트 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를 통해 새해 성경 일독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한 청취자에게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 싸움을 이겨내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용감한 전사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파이퍼 목사는 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당신을 낙담하게 하며 눈멀게 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지루하게 할 것이다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사탄이 시도하는 일이 모두 실패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길 산만함 대신 집중과 지루함 대신 기대감을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평화운동단체가 주요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려다가 무산됐습니다. 지난 8일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가 뉴욕타임스에 가자지구 전쟁을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로 표현한 온라인 광고를 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를 전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가자 전쟁의 성격에 대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이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모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조금은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 밤 최저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주택가를 덮치면서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정말 강한 바람이 멈추길, 산불 진화와 복구 작업 등 또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도움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함께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